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연금 얘기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그 언론을 팔로우 하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5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2027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조금 낮추고, 그러니까 현재 16%인데 14%로 낮추고, 해외 주식 비중을 아마 이제 미국이 대부분이겠죠. 반 이상. 그러니까 해외 주식 비중을 급격하게 현재 28%에서 이제 40%로 올리겠다. 그래서 외국 주식을 더 많이 사면 원달러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언론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러면 한국 주식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제 그런 뭐 비난 내지 이제 걱정이 목소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결정은 맞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구독자, 청취자분들 중에도 아마 국민연금 스탁차 가입자가 있으실 텐데 그동안 상당히 잘해왔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의 장기 성과가 워낙 국내 주식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동안 해온 성과를 보면 상당히 앞으로도 꾸준히 잘 할 것이다. 물론 이제 1년 단위로 수익률을 보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국내 주식은 어떻게 하냐. 근데 워낙 그 연금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한국 주식 비중이 줄어들어도 실제 한국 주식을 당장 파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한 3, 4년 동안 한 30조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국민연금이 지금 퍼가 9배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업의 거버넌스를 상당히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서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앞으로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리죠. 그 해외에서는 NPS라고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합니다.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의 영어인데 전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그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0조 원을 운영하고, 여기 팩트를 보면 첫 번째는 거의 99.8% 금융자산에 다 투자가 돼 있고, 주식과 채권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국내 자산, 해외 자산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아마 1988년인가 처음 국민연금이 탄생했는데 그 이후로 장기 수익률이 연 6.8%, 한 7%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기금보다는 조금 수익률은 낮지만 그 이유는 리스크를 훨씬 적게 져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 기금본부가 지금은 이제 나주에 내려가 있는데 그동안 보면 상당히 뭐 많지 않은 인력으로 큰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고가의 고급 인력을 그동안 안 쓰고 상당히 무난하게 큰 실수 없이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칭찬을 해줘야 될 텐데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주에 가니까 사람들이 전문 인력이 잘 내려가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싱가포르의 연기금 아니면 노르웨이 연기금 같이 우리가 사기도 북돋아주고 급여도 올려주고 좀 더 전문가들이 더 모일 수 있게 대우도 잘해주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근데 하여간 팩트는 그동안 잘해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경하고 매경에 나왔던 기사인데 국내 주식 비중을 16.3에서 현재 14%로 축소하고 해외 주식 비중은 급격하게 28%에서 40.3%.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림이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자산 배분은 그 기금본부와 독립적인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여기 보면 연금이사장, 보건복지부 차관, 기재부 차관, 이런 당연직뿐만 아니라 각종 그 사용자, 이런 그 근로자 대표들이 모여서 한 2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게
현재 지금부터 이제 2027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해진 방향으로 가는데 조금 더 해외 주식을 더 많이 사고 국내 주식을 조금 더 비중을 줄인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결국 저희가 여기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외 주식을 이렇게 많이 담는 게 맞는가? 한 40% 전체 뭐 앞으로 지금 이제 930조 원인데 더 늘어날 텐데 여기에서 한 40% 가까이 해외 주식을 담는 게 맞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뭐 침체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성과가 외국 주식, 미국 주식보다 국내 주식이 떨어지는데 어떠한 역할을 국민연금이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주식을 더 높이는 그러한 그 근거는 국민연금이 얘기하기를 과거 3년 동안 3년이면 좀 너무 짧은 데이터여서 좀 안타깝긴 한데 과거 3년 동안 해외 자산의 수익률이 연 18%였고 국내 자산은 연 6.5%여서 해외 자산의 성과가 높았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은 맞다. 그래서 결론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국민연금 같이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50년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면 제 책에 좋은 주식, 나쁜 주식에서 제가 작년 초, 2021년 초에 만들었던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지난 10년 동안 연 14% 수익률을 안겨줬고 배당 포함해서 주가 상승 플러스 배당. 해외 주식은 미국 포함하고 국내 주식도 포함된 전 세계 주식은 연평균 10%. 그 다음에 국내 주식은 연 한 7% 수익을 안겨줬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빼면 국내 주식의 장기 연수익률이 연 한 4%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안타깝다. 그래서 확실히 해외 주식의 비중을 제고하는 것은 앞을 미래를 봐도 그렇고 과거 성과가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좀 더 그 미국 주식의 장기 주식 수익률, 그다음에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 여러 데이터를 보거나 아니면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더웨이의 그 연례 보고서에 이제 장기 50년 넘는 미국 주가 수익률하고 자기가 운용한 거를 보여주는데 미국 주식 수익률은 주가 상승 플러스 배당을 더하면 지난 30년, 지난 50년, 지난 100년 거의 예외 없이 연 10%의 수렴을 한다. 최근 뭐 10년은 뭐 미국 주가가 좋아서 연 한 13, 14%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3, 4년 전에 아주 거대한 그 주식 채권 거주형 부동산을 비교한 논문이 미국과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한 100년 넘는 16개국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데이터가 있고 한국은 없어서 한국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모든 자산의 수익률, the rate of return on everything이라는 그런 거에서 보면 주식 수익률하고 부동산의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비슷합니다. 10% 아니면 10% 좀 넘는데 주식이 약간 부동산보다 높은데 다만 주식은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변동성이 높고 그다음에 주식은 과거에는 배당이 전체 수익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에 배당의 비중은 줄고 주가 성과,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의 비중이 커졌고 특히 21세기에는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테슬라 같이 배당은 전혀 안 하고 성장을 통해서 주주한테 보답을 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은 조금 안정적인데 임대 수익 비중이 큰 것이 그러한 안정성을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투자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집값 상승에다 임대 수익을 받는 걸 이제 역산해서 나의 총수익률에 비교를 해야지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같은 의미 있는 비교가 되는데 실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은 레버리지 하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까지 주식은 절대 레버리지 하면 안 되고 주식과 부동산은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면 여유자금 있으면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결론을 여기 논문도 냈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은 해외 주식을 많이 늘리는 게 맞는가?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100% 공감을 하고, 두 번째는 국내 주식을 줄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2038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후부터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순유출이 됩니다. 지금은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지출보단 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연금이 930조 원이고 아마 한 10년 동안은 1000조 원을 넘어갈 텐데, 고령화 때문에 납입을 할 수 있는 근로자 사람들이 줄면서 15년 후부터는 자금이 고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금 고갈이 되면 어차피 이 그 지출 그 수익자한테 돈을 주는 건 정부가 그 개런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수익률에 따라서 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급을 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무슨 다른 이제 조건들 납입하는 금액이나 받는 것을 물론 조정을 한다고 이번 정권, 다음 정권에서도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보유 운용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규모 대비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매각을 하면 그 충격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과도하게 샀다가 그런 팔아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개념이나 어프로치는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너무 소극적으로 우리는 한국 주식의 14%지를 전체 총 운용 자산에서 엘로케이션 배분하겠다는 그런 것보다, 물론 그 결정도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많은 300개가 넘는 기업의 10%가 넘는 아니면 2대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MSCI 코리아가 계산한 4월 말, 지난달 말에 우리나라 시장의 퍼는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9배, 이머징 마켓 전체, 여기는 뭐 중국 같은 나라도 포함되어 있는데 11.5배, 전 세계는 15.4배.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도 한국이 가장 개발 단계가 높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9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그런 그 제약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거버넌스의 문제도 많이 큰데, 적극적인 주주 권리 행사를 해서 코스피의 펄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것은 시장이든 개별 기업이든 그 나라 시장의 성장성과 기업 거버넌스를 반영한 그 퍼의 수준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퍼가 성장성과 거버넌스의 함수인데, 거버넌스가 개선이 되면 퍼가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조짐이 그동안 제가 최근에 모셨던 강성부 대표, 이창환 대표 이런 이제 분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가령 한 예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LG그룹의 지주사인 주LG의 이사회가 이런 공시를 했습니다. 배당을 좀 더 전체 이익의 50%로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자회사의 배당에 어떤 한도 캡을 씌웠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잉여금에서도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런 공시를 하나 했고, 두 번째는 5천억 원을 자사주 매입을 2024년까지 하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5천억을 하겠다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진짜 과연 주주한테 친화적인 정책인지, 국내 언론에서는 뭐 C-일보인데 이것에 대해서 뭐 환호했다고, 뭐 그날은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5천억이라는 것이 이 회사 시가총액이 12조 원, 13조 원인데 2년 반 동안 1년에 2%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소각이 수반되지 않으면 주주 가치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5천억이 돈이 묶이니까 그것에 기회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LG그룹은 전에 LG에너지솔루션으로 그렇게 거버넌스의 문제를 야기하고도 그룹 총수나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이번에도 자사주 매입만 발표하고, 매입에는 소각이 수반이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그 주주 친화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실망스럽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실제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서 8% 지분이 있는데, LG의 그룹 총수 아니면 경영 최고 경영자 아니면 사회이사랑 인게이지먼트, 직접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소각이 포함이 안 돼 있냐, 앞으로는 계획이 있냐. 그래서 이 내용을 대외적으로 꼭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기업들한테 코칭도 하고 동시에 압력을 넣어서 주주 친화적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맞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제 훌륭한 CIO와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한테 이러한 기대를 하고 앞으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우리가 국민연금한테 이런 얘기는 해야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모 일간지에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 3월까지 누적 수익률은 2.66%로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고 수익률 제고가 시급하다. 국민연금은 10년, 30년, 50년을 수익률을 놓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유력 일간지의 기자가 이런 아주 단기적인 그 시각을 갖고 이런 식의 수익률을 언급을 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정치인들도 국회에서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 아주 수준이 낮은 대회고 국민연금한테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절대로 하지 말자. 다만 국민연금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주 관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하고 국민연금 수탁자인 우리 개인들이 장기적으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로 오늘 국민연금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